구독, 좋아요.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오늘 3시에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3시에 방송 시작 딱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속보가 하나가 나왔어요. 김경 서울시 의원, 민주당 김경 서울시 의원, 바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받은 사람이죠. 근데 경찰이 이 김경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모르고 뒤늦게야 조치를 취해서 상당한 이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 김경이요, 지금 경찰에 강선우에게 1억을 줬다, 그리고 강선우가 받았다, 강선우 1억 원 혐의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속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경은 1억 원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선우는 1억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 때 강선우가 김병기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살려주세요라고, 그 녹취를 이제 전 국민이 다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 주요 피의자인 김경, 지금 미국에 있는데 경찰에 자술서를 냈다는 거예요. 강선우 1억 원 혐의 인정하는 자술서를 냈다는 겁니다. 자, 사건은 일단 이 사태 일지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에 MBC에서 보도가 나와요. 공천 헌금 1억, 강선우와 김병기의 녹취, 이 녹음 보도가 되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김병기가 결국에는 원내대표 버틸려다가 물러났고, 그러면서 이 강선우, 김병기, 그리고 김병기는 또 김병기의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니 마니 하는 요 의혹부터 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스노우볼처럼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바로 다음 날 30일 김병기가 물러났고 강선우는 탈당합니다. 민주당은 하겠다고 했는데도 강선우 제명했죠. 그리고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글쎄 이틀이나 31일이 되어서야 12월 31일이 되어서야 사건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김경은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 김경이요, 무슨 뭐 자기 가족 일정, 가족들 일도 있고 개인 일정 때문에 미국 간 거지 도피성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었는데, 글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행사장 가가지고 저런 사진 찍혀가지고 어제 오늘 또 국민들의 또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김경 지금 미국 가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강선우, 김병기 이 늑장 수사 논란 일파만파인데 증거 삭제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그 주요 관계자들이 계속 쏟아지는 기사가 아들도 지웠다, 수행비서도 지웠다, 휴대전화 텔레그램 재가입했다, 휴대전화 교체했다, 이런 정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이 공범이에요. 설주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경찰이 원래 저렇게 수사를 못해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찰도 수사 능력이 있는 저 정도로 없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오늘 방송은 어쨌든 경찰 좀 욕 좀 실컷 하는 컨셉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경찰이 수사를 저렇게 못하진 않잖아. 저렇게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어떤 14만 경찰 가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네. 어떤 수사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서도 경찰한테 준 이유가 네. 어떤 거대한 조직이긴 하지만은 어떤 이 거대한 조직의 양적 어떤 양으로 밀어붙여 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왜 수사권 검찰에서 온전하게 다 뺏어가지고 경찰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최근에 어떤 이런 김병기 상황, 김병기와 그다음에 이 김경 어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여실하게 보고 있다. 정말 이 수사권 조정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민주당식 검찰 개혁은 역시 나라의 시스템을 망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 폐지하고 수사권 가지고 조정하고 했던 게 결국에는 저런 권력자들의 수사. 그럼요. 결국에는 저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미 드러났잖아요. 동작경찰서장이 그런 식으로 막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게 실제로 드러난 거네요. 네.
작년에 이미 김병기 의원 사건 그 사모님,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와이프, 배우자가 사모총장이라고 예, 사모총장. 사모총장. 네.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가 어떤 이런 그 법화를 쓴 네.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뭐 진술 코치까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모 의원의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간 외압에 지금 흔들려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시에는 뭐 이거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무혐의가 났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찰에 어떻게 수사권을 온전히 다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심지어 국민권익위에서 김병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김병기 와이프의 동작구 의회 법카 횡령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경찰이요 24년 8월 27일에 혐의였음 종결했다. 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경찰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혐의 없음 종결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도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식당 CCTV도 걱정하고 했었는데 경찰이 CCTV 없다고 하고 그냥 암장해 버렸다. 이게 지금 이미 보도로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죠.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고의적으로 안 했다고 봐요. 고의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네. 어떤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증거가 없어가지고 뭐 과실이라든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네. 어떤 수사력으로 인해서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건 고의적으로 안 한 거죠. 눈을 감아버린 거죠. 네. 오히려 눈을 감고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고 있었으니 네. 그게 제대로 뭐 수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증거 불충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다음에 6번이나 이거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갔지만은 전부 다 이거 반려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시에 동작 경찰서장, 그다음에 수사과장, 그다음에 당시 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 그다음에 수사관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저는 조직적인 은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게 볼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하나의 예시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지금 뭐 민주당 진영에서는 뭐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 개딸들이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 하에 지금 검찰 네. 개혁 단 TF가 있어요. 그쵸. 거기서는 지금 보안 수사권을 그래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그 민주당 내부의 주류층에서의 어떤 반발이 있거든요. 아니, 추미애가 오늘도 나 사실 경기지사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거 보안수권 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끝까지. 나라 망치려는 짓거리예요. 진짜로 나라 망치려고 하고 있고 범죄자들의 전성시대. 야. 정말 그걸 열겠다라고 하는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같은 거 개떡 만들어 가면서 수사권 조정을 한 거 사실 조국부터 해서 다 그들이 다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이게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김병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면서 고발인 등의 이의 신청 제도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살려놨다는 거잖아요. 그건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 입법을 할 때 그 부분이 미비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걸 고친다 그랬어요. 당시에도 네. 이게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제3자 어떠한 그 일반 정치 사건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약자의 피해가 가는 사건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든지 그렇죠. 법적으로 굉장히 문외한인 고령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옆에서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 여기 대해서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네.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됐던 사람들은 누가 어떤 구제를 해줍니까? 그렇죠. 그런 걸 분명히 입법적인 미비가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뭐 민주당 고치지 않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병기 사건을 통해서 다 이미 묻어버리는 거 어떻게 경찰이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너무나 적나라하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봤죠 있는 거고.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금 들어와가지고 검찰 폐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 검찰 폐지되면은 수사권 조정 지금 이렇게 엉망해놓은 거랑 해갖고 부패 천국으로 부패 한마디로 천하가 되는 지금 거냐.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각종 뭐 예를 들어서 양문석 예를 들어서 뭐 신영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공선법이기도 하고 뇌물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 앞으로 단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세가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야, 알지? 이러면 되네.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통령 되면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 나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저 국회에 어떻게 포크레인 들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심정적으로 국민들 이거 보면 피 껐어 돼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뭐 권력자라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권력자가 되면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권력자가 되면 네. 여의도에 입성을 하든지 네. 아니면 청와대에 입성을 하면 네.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다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런 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해갖고 이거를 중국 공안화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그 한때 그걸 가지고 지적을 했었었죠. 중국 공안화다 이거 경찰 이렇게 키우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예. 엉망 만들고 이렇게 예. 하는 게 근데 경찰을 실제 그렇게 만드니까 김병기부터 해갖고 지금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것도 더 있지. 더 있죠. 우리가 전국에. 아직까지 모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아는 것보다 드러난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자, 1일 1병기입니다. 이거 변기가 아니에요.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1일 1병기. 자, 김병기의 수행비서 아들 등 휴대전화 교체 정황. 아니 이러고 있는데 텔레그램 재가입. 그리고 또 공천헌금 김경 휴대폰 교체 정황. 이게 텔레그램 카톡 계정 지운 게 아니라 폰 교체 정황. 뭐 경찰이 이거 오늘 아침 기사인데 통신영장을 이제 신청했다. 이제서야. 근데 야 아니 어떻게 증거 이렇게 확실할 시간 정말 충분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지운 거죠 다. 아니 제가 변호인이어도 이미 갖다 버리라고 했죠. 이걸 갖다 버릴 때도 방법이 있어요. 이 변호사들은 다 아는데 어떻게 뭐. 이거 그 핸드폰 한강에 던지는 아니 그건 또 너무 또 식상하니까 네. 핸드폰을 끌 때가 중요해요. 버리는 핸드폰에 이 그 전원 어플을 하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 최종 위치가 다 찍히거든. 그래서 유료 서비스네 지금 이거. 그럼요. 그죠? 이건 그렇죠. 끌 때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끌 때 끄는 장소가 중요해. 끄는 장소가. 그냥 마지막 그 기지국은 찍히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댈 때도 다 말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다. 우와. 이건 제가 변호사비 받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런 거거든요. 강선우한테 1억 원을 전달한 그 김경 같은 경우는 지난 7일에 이제 텔레그램 재가입한 거 그리고 카카오톡도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뜨고 해가지고 이제 이 주요 메신저를 지웠다. 그래서 기존 대화 내용 싹 다 지웠다.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 전부를 초기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지금 방금 기사 보면 아예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까지 나왔고. 핸드폰은 이미 다 버렸다고 봅니다. 이미 핸드폰을 네. 확보할 시간은 이미 저는 다 지났다고 보고요. 물리적으로 이것을 폐기를 한 건지 어디에 은닉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경찰로서는 굉장히 수사를 쉽게 갈 수 있는 수사를 굉장히 앞으로 어렵게 하게 될 것이고 수사의 결과도 담보하지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들 근데 다시 보안 전문가들 부르고 하면 아니 근데 다 그 대화 내역 복원은 할 안 수 있는 되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버려버리면 안 되지. 핸드폰을 바꿔버리면 구 기계에 있는 그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기계를 물리적으로 버려버리거나 이걸 물리적으로 뭐 파쇄를 해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어디다 몰래 뭐 우리가 모르는 장소에다 그냥 은닉을 해버리면 이거 원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포렌식을 하려고 해도 쓰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는 것이지. 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늑장 수사 결국에는 이렇게 다 증거 없애고 이러고 있는. 그 미국에 들고 와서 다 버리고 오면 그거 어떻게 찾으러 가요? 경찰이 찾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러네. 지금 김경이 지금 미국 가 있으니까. 김경에 대한 것은 이미 핸드폰은 다 포기해야 돼요. 이 정도 시간이면 네. 다 뭐 바꿨죠. 뭐. 근데 지금 방금 속보 나왔어요. 음. 경찰로부터 이제 나온 건데 김경이 한번 속보 띄워주시죠. 김경이 지금 강선우 1억 그 의혹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는 자술서를 냈다. 이거 언제 제출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국에 있으면서 자술서를 제출한 건지 네.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미 제출하고 간 건지 이건 좀 경찰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나오네요. 김경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구속되긴 싫다 이 말이군요. 네, 구속되기는 싫다. 네. 그러니까 자기 구속 안 되려고 일단 혐의 인정 잘. 왜냐면 인정해버리면 네. 일단은 그 증거 인멸의 우려.
네. 그다음에 지금 더주 우려까지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영장 청구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정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 잘 안 하는 편이지 하죠. 이러면 이제 강선우가 구속돼야죠. 야. 예, 이러면 그냥 강선우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보좌관도 강제 수사해야죠. 영장 청구해야죠. 보좌관도. 네, 보좌관도 진짜 근데 보좌관이 진짜 전화를 안 받았는데 강선우가 핑계를 댄 건지 아니면 보좌관이 받았는데 보좌관은 진짜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네. 이건 정확하게 따져봐야죠.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강선우 의원은 구속해야 돼요. 이 정도면 저는 구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선우에 대한 강제 수사 네. 이제 구속으로까지 해서 이제 가야 아니, 되는 건데. 구속이 먼저예요. 구속을 먼저 시켜놓은 다음에 구속부터 예, 강제 수사하는 겁니다. 압수수색하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찰이? 글쎄요, 의지가 있을까요? 아니 왜냐면 이 표를 보면 자, 12월 29일에 이제 관련 사건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건 배당을 이제 바로 31일 이틀 뒤에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경찰이 의지만 있었으면 접수하자마자 배당해갖고 바로 강제 수사도 당연히 들어갈 수 해야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의혹이 제기가 됐었을 때 경찰은 무슨 고소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의 단서에는 인지 사건이라는 인지 수사도 있어요. 네. 직접 인지해서 수사하는 거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권력형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직접 인지를 해가지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걸 수사를 해야죠. 근데 이걸 무슨 고소고발을 기다려가지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그 이튿날 이거 보도가 된 지 이틀 만에 김경 씨는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주요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어떻게 출금도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첫날 보도가 나온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출금 조치를 했었어야죠. 네. 뭘 믿고 경찰이 이거 진짜 뭐 그 우리 천수경님이 얘기해 주시지 민주당 눈치 보느라고 이거 수사 못한 거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야. 예. 이건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온전히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예. 아니 그러니까 강선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초기 압수수색이 이거는 수사에서 그런 성패를 가르는 건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김경이 출국을 하는 것도 모르고 뒤늦게야 법무부에 이건 명백하게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검찰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면 과거에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권이 뭐 현재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거의 수사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중앙지검의 반부배 수사부 그게 이제 과거에는 특수부였으니까 거기에 배당해가지고 직접 수사해요. 이런 사건들은 고소 고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인지 사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부터 하고 출국 당연히 금지도 다 하죠. 걸어버리고 일사불란하게 싹 다 한다는 거죠. 핸드폰하고 노트북, 태블릿 이것부터 확보하는 게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첫 번째예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나요 경찰에서?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진짜 저 초기에 몇 날 며칠 에이, 허송세월하면서 저는 지금은 관계자들 다 날려먹게 한 거네. 저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수사가 네. 많이 어그러진 상태예요. 지금 뭐 수사해봐야 뭐 당사자들의 진술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당사자 진술 안 하면 뭐 버텨버리죠. 제가 봤을 때는. 야. 근데 이제 경찰은 해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해명을 했냐면 경찰 관계자가 자 볼까요? 이 기사인데 경찰은 국민들을 정말 뭘로 보고 경찰 고위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늑장 수사라는 비판의 경찰 관계자가 이 사람 고위 관계자입니다. 의혹이 워낙 많아서 기초 조사에도 시간이 계속 so요되는 상황이다. 아,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파트를 나눕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 네, 파트를 나눠가지고 명백한 사안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수사를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팀을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팀은 야 증거물만 확보를 얼른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직접 대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사람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팀을 나눠서 분배를 해서 하는 거지. 아니 그럼 경찰 인력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합니까? 그 많은 인력들을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런 말은 그냥 나 수사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 핑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거 팀을 나눠가지고 딱딱딱 나눠가지고 하면 되고
아니 혐의 사실도 딱딱 나눠가지고 팀별로 해서 이건 이 팀에서 맞고 이건 이 팀에 맞고 그 팀이라는 게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두세 명이 한 팀씩 이뤄가지고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수사는 한 명이 하는 거니까. 그럼 초기 수사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유 그렇죠. 이건 그냥 수사하기 싫다는 핑계를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수사 능력 없어요라고 자백하는 거 꼴밖에 안 돼요. 검사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아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김병기도 그렇고 강선호도 특히 김병기는 의혹이 많죠. 그 동작 구의원들한테 받았니 많이 하는 뇌물, 공천 뇌물. 그다음에 자기 와이프의 동작 구의회 법카 유용 사건. 그다음에 그거를 당시 동작 경찰서장부터 해서 덮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건. 부터 해서 줄줄이 그다음에 뭐 장남 차남 문제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그 일가 의혹인데.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 의혹이 워낙 많아서 기초 조사에도 시간이 계속 소요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언론 보도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게 구의원들 오늘도 부르고 해가고 연이틀 김병기한테 돈 건넸었다고 하는 보좌관 그 구의원들 부르고 있다 해갖고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고발인 조사나 뭐 이런 것부터 하는 거는 맞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하나하나 하는 척만 하는 걸로 보이네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그런 압수수색 거죠. 먼저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들 진술 조사나 고소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건들 김병기 사건, 강선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오늘 뉴스 다 나오다시피 뭐 지금 자녀와의 관련한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 다 바꿔버렸다는 거잖아요. 텔레그램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기자님도 저도 다 텔레그램 쓰니까 알겠지만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자료들 다 삭제돼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다 텔레그램 쓰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럼 뭐 이거 그럼 증거를 어떻게 찾습니까? 아무리 포렌식해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포렌식 공장 초기화 몇 번 돌리면 핸드폰 몇 번 돌리잖아요. 그 안 나와요. 아무리 갤럭시여도 공장 초기화를 한 10번만 해버리면 아무리 포렌식해도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포렌식이란 건 지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에 컴퓨터와 똑같이 하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덮쳐져 있거나 덮쳐져 있는 거, 한번 흔적이 남은 것들을 다시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포렌식, 그러니까 그 이미징화 해가지고 디지털 이미징화를 해서 그걸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10번 공장 초기화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정설인데, 그럼 저 같은 변호사도 알고 있는데 그걸 저런 사람들이 모를까요? 자 지금 볼까요? 지금 또 기사가 또 뜬 게 있어요. 경찰이요. 야, 이 경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정말 공범이에요. 이 정도면 경찰. 그리고 수사권 뺏어야 돼요. 이 사람 박탈해야 돼. 경찰한테 수사권 이거 박탈해야 되는 수준이야. 김경의 CES 참석 몰랐다. 주중 입국도 사실상 무산이 됐다. 아니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뭘 합니까?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예. 나가게 한 것도 문제고, 만약에 나간 걸 진짜 몰랐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 여권 무효화 조치하겠다. 그쵸. 외교부 통해서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CES 가가지고 저렇게 사진 찍을 때가 아니에요. 에? 야, 근데 이거 경찰에서 들어오면 통보할게요 이러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입국 통보할게요. 그렇죠. 입국 시 통보 요청했다. 아니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체포를 일단 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국할 때 바로 통보가 돼서 체포를 하게끔 만드는 게 네. 원칙이에요. 그냥 통보가 아니라. 아, 아니 원래 그 수사를 그렇게 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입국 시 통보가 아니라 입국 시 체포. 체포를 해야죠. 당연히. 아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명백하잖아요. 그럼 여권 무효 조치 통해서 본인이 빨리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우선인데 지금 아무 말도 없고 뭐 들어온 얘기도 없고, 그냥 지금 김경 씨는 변호인 청해서 나 인정 1억 할게, 1억 준 것 같아, 이거 지금 자료서 낸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닌가요? 야. 제가 이상한가? 그러니까 지금 김경도 법률적 조언 받아가면서 당연하죠. 미국에서 지울 거 다 아니 지워가면서 뭐 돈도 많은,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는 그럼요. 거네요. 돈도 많은 분이 뭐 또 뭐 비싼 네. 변호사 뭐 어디 뭐 법무법인 선임했겠죠. 네. 예. 뭐 LKB 썼나? 저쪽은 LKB만 쓰던데. 아무래도 뭐 이번 네. 정권이면 또 그럴 수 있죠. 야. 예. 그렇죠. 김경이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찰이 정말 열받는다. 그러니까 야. 이해가 안 됩니다. 김경이 지금 김경의 보세요. 김경의 미국 내
소재지도 몰라요. CES 참석 여부도 몰라요.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주중 입국도 사실상 무산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경찰이 지금 하는 말이 몰라요입니다.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김경 약 먹었나? 경찰? 김경 씨 변호인이면 버티세요 이러죠. 들어오지 마세요.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죠. 야. 그러니까 여권 무효 조치 하기 전까지는 한다는 말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버티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올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카톡이나 이런 것도 다 닫아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SNS 다 닫아 놓으십시오 네. 하고 그렇게 너무 저 같으면 그렇게 하죠. 네. 변호인이면 제가 돈 받아 가지고 하면 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일단 1억 인정하는 자율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김경씨가 아니라 이제 강선우로 넘어갔거든. 시선은 돌렸잖아요. 그렇죠. 시선은 돌렸잖아요. 이제 강선우한테 너 야 김경은 좋다고 인정했는데 그럼 너는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걸로 넘어가거든. 그냥 본인은 싹 빠질 수가 있거든. 시선이 이미 자기한테서 강선우로 넘어가는 상황이 국면이 됐거든요. 오늘부터. 네. 그러면 뭐 본인은 이제 좀 천천히 들어오겠지. 예. 그리고 이제 변호인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하고 연락이 되면 뭐 곧 들어간다고 꼭 얘기해줘라. 곧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찰이 미국에 가 있는 김경하고 이번 주에는 들어와 주세요. 아 사정이 있으시군요. 뭐 가져가고 뭐 합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오시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딜 칠 때도 그러니까 아닌 거잖아요. 나갈 때도 여권 말소해 버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권 무효 조치하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와.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김경 하나만 핸들링하는 거 놓고 보더라도 이건 거의 에이, 공범 수준이네요. 이건 뭐 진짜로. 과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네. 저렇게 놔뒀을까요? 아니었을 걸. 제가 봤을 때. 그 경찰 벌써 이제 김어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왜냐면 경찰은 봐주는 경찰 신상 털지. 그렇죠. 그 경찰하고 뭐 칼국수 먹었다 해서 칼국수 만약에 지금 이랬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서울 경찰청 쫓아가요. 쫓아가서 경찰청장 나오라 해가지고 뭐 면담하고 뭐 난리 법석을 섰을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막 지랄지랄하고 청문회 열었겠지. 그렇죠. 청문회 열어가지고 경찰청장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계속 자르고 있겠지. 나와라.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